드디어 첫 방송이 시작된 사랑의 콜센터. 김용빈 가수의 팬들 향한 뽀뽀 세례, 초강력 플러팅으로 팬심을 저격했다. 초강력 팬 서비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 본방사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사랑의 콜센터의 장점들만을 많이 취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랑의 콜센터가 애당초 시청자들과, 그러니까 팬들과의 소통과 사연을 듣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컨셉이 초반에 굉장히 흥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뭔가 TV조선에 휘둘리면서 광고 아닌 광고, 가수 홍보 아닌 홍보, 뭐 최근에 뮤지컬, 앨범 발매 이런 가수들이 나올 때마다 그들을 빛내주는 감초 역할로밖에 채워지지 못했던 사랑의 콜센터의 아쉬운 면을 모조리 걷어내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후반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작이 굉장히 훌륭했다. 실제로 미스터트롯 결승전이 일본에서도 2030 세대를 사로잡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디션 결승 무대에 오른 이들 뒤로 대형 LED판에 최저점 숫자가 커다랗게 박히는데, 미스터트롯 재팬 결승 녹화 현장에서 지금 일본 관객과 마스터 앞에서 소개하는 김용빈, 손비나, 천록담, 최재명 4명의 가수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미스터트롯이 굉장히 핫하다. 이때까지 나왔었던 미스터트롯 시리즈 중에서도 이번 시즌이 가장 일본에서의 반응이 뜨겁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6일 일본 군마현 대형 스튜디오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재팬 결승전 사전 녹화 현장이었는데요. 미스터트롯 재팬 결승전을 위해 결승 진출자들의 노래만 미리 녹화를 해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뭐 탑4라고 해야 될까요? 이들이 가서 이렇게 무대 위에 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스터트롯 재팬 결승전 녹화 현장을 찾은 관객 100여 명 중에 20, 30대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미스터트롯,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가수 4명의 파워풀한 축하 무대를 보고 나니 올드한 이미지라는 생각이 모조리 깨졌다. 특히 한국에서 상륙했다라는 프로그램 홍보 문구에도 일본 관객들은 거부감이 없었다라고 해요. 일본의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미스터트롯 시즌3의 진, 김용빈 가수가 일본에서의 활동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탑7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번 사랑의 콜센터 김용빈 가수와 탑7 멤버들의 활약이 대단했죠. 팬에게 울지 마세요 위로하고 초강력 뽀뽀 플러팅까지. 그래서 김용빈의 활약이 이미 방송 시작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한 손비나 가수의 사연도 많은 분들의 눈물을 짓게 만들었어요. 김용빈 가수와 찐 우정을 보여주는 손비나 가수이죠. 암투병 아버지 사연에 울컥, 내 이름 아시죠를 열창하게 됐는데, 자, 이때 보면 지금 암이 이곳저곳으로 많이 전이가 되셨다라는 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힘내서 쾌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연에 울컥한 손비나 가수가 내 이름 아시죠를 열창을 했는데, 아마 아버지와의 사이가 유독 돈독한 손비나 가수다 보니 더욱더 마음이 울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이런 사연이 많았어요. 김용빈 가수 역시 첫 신청곡 상사화를 열창했는데 빨리 나으세요라고 했죠. 남진 선생님의 노래인데 김용빈 가수가 특히 눈물을 참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남진님의 상사화를 부르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설명이 됐는데, 김용빈 가수의 팬이라고 밝힌 한 사연자가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팔을 다치게 되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신청자는 가족 없이 홀로 무대에서 서성이는 김용빈을 보고 함께 울었다라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용빈 가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울지 마세요 라며 시청자분의 팔이 빨리 낫도록 입김을 불어넣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 김용민 가수가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이 뭔가 다른 멤버들이 다 가족들이 나올 때 요번에 아무래도 공개됐었던 이 비긴즈 영상에서 김용민 가수 혼자 뭔가 동떨어져 보이는 이 모습에서 많은 이 사랑빈 회원님들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팬을 위로하는 김용민 가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1등은 남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미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죠. 생일에 맞춰서 9월 달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고객들이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다. 뭐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알다시피 대전의 한 팬과 연결이 되면서 대전으로 이행시를 시키게 됐죠. 김용빈 가수를 호명했고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면서 팬은 10초만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주 씨가 혹시 근무 중이시냐 라고 하자 뭐 웃음이 터졌죠. 김용빈 가수가 콜센터 근무 중이시면 고충이 많으실 것 같다. 팬은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지만 김용빈 가수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정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용빈 가수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와 감격과 감동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팬미팅을 언제 하냐라는 질문에 김용빈 가수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팬미팅은 생일에 맞춰서 9월 달에 하고 싶다. 그러면서 혹시 그때가 평일이냐 주말이냐 라는 질문에 김용빈 가수가 재밌게도 뭐 웃음을 지었고 이 청포도 사랑을 요청한 이 팬을 위해서 김용빈 가수가 노래를 열창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김용빈 가수의 팬미팅이 9월 달로 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라는 겁니다. 딱 김용빈 가수의 생일날에 맞춰서 팬미팅을 하기에는 사실 뭐 그 일정적인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김용빈 가수가 충분히 이 팬미팅을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도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야, 벌써 이 사랑의 콜센터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번 미스터트롯의 사랑의 콜센터 첫 방송 과연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느냐. 자, 시청자 점유율로서 제가 또 한번 분석을 해드린다면 이혼숙녀 캠프가 파워가 셉니다. 이혼숙녀 캠프가 시청자 점유율이 막 20%가 넘어갔을 때 사실 이번 미스터트롯 사랑의 콜센터는 아쉽게도 그 순위가 2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쉽게도 시청자 점유율이죠. 시청자 점유율이 1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혼숙녀 캠프가 딱 끝나자마자 최고 시청 점유율 18.1%까지 치솟으면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특히 지금 황금 연휴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18.1%라는 시청자 점유율은 이혼숙녀 캠프 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혼숙녀 캠프 평균 시청률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시청률을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평균 3%대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미뤄놓고 봤을 때 이혼숙녀 캠프가 끝나고 나서 1위로 치고 올라가 그에 못지않은 18.1%의 시청자 점유율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한 자릿수의 시청률이지만 어찌됐건 목요일 예능 방송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기록이 굉장히 훌륭한 성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은 이 김용빈 가수가 지역 축제 축하 공연에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김용빈 가수가 이제는 미스터트롯에서 1등 진의 자리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김용빈 가수가 긴 시간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활동해 오던 시기를 따져보면 사실 트롯 가수의 특성상 방송 출연보다는 행사가 주 무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의 활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7, 8번은 행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바로 이 트롯 가요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김용빈 가수 몸값이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로 치솟았을까요?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마무시한 차이를 보여준다. 자, 제가 팩트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과거 미스터트롯 시즌 1 때 탑6 멤버들 임영웅 가수의 행사비 몸값까지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올렸던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도 이렇게 행사비 순위까지 제가 싹 정리를 해서 올렸던 영상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지금 22만 회를 넘어가고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제가 지금 이 트롯계의 행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지금 보면 이 당시 때보다도 이 멤버들의 행사 비용의 순위가 엄청나게 어떨까요? 폭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까지도 지금 뭐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긴 어려울 정도로 이 정도의 비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등은 임영웅 가수가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영웅 가수는 뭐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이지만 큰 의미가 없는 게 단 한 차례도 미스터트롯 진 이후에 행사를 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영탁 가수가 약 3,200만 원 정도의 행사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민호 가수, 송가인 가수가 3,000만 원대, 이찬원 가수가 2,800만 원대, 정동원 가수가 2,700만 원대, 장윤정 가수가 2,500만 원대. 근데 여기에서 순위 변동이 좀 있다고 한다면 이찬원 가수가 영탁 가수보다도 높은 행사비를 받는다라는 업계의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탑6 멤버들 대다수가 2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대의 행사 비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런 글을 제가 좀 섭외를 드릴게요. 김용빈 가수를 행사, 축제에 섭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글인데 여기에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김용빈 가수를 섭외를 해야 하냐?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에 감정을 담아 전달하는 가수다. 무대 위에서 김용빈이 노래하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관객들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든다. 그러면서 왜 무대가 특별하냐? 어린 나이 때부터 데뷔하여 트로트 신동이라고 불려졌고 성숙한 감성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트로트 감성 보컬리스트로 자리를 잡았다.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듯 그 감정에 함께 빠져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그가 불렀던 이 노래들 이외에도 보이시죠? 나 아직도,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고 싶어서, 그리운 사랑, 각각 2017년도, 2012년도, 2014년도에 발매한 김용빈 가수의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들 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서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했던 순간,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담겨져 있다. 그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 자, 이 행사 섭외하는 이 연결자분, 중개자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왜 김용빈 가수를 행사에 초대해야 하냐라는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잔잔한 감성부터 흥겨운 분위기까지 완벽한 감정선. 그의 무대에서는 애절한 발라드 트로트부터 흥겨운 음악까지 완벽한 감정선을 경험할 수 있다.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감동.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공연을 제공한다.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목소리. 김용빈은 라이브에서 더욱
깊은 감성을 전달하는 가수입니다. 공연장에서 직접 들으면 그 울림이 더욱 강하게 다가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트로트가 익숙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인 무대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가 부르는 순간 무대는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김용빈 가수의 노래 무대를 이런 축제나 행사에 섭외하는 관계자분이 설명한 글만 봐도 얼마나 극찬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시죠? 뭐 사람을 물건에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동차나 아파트,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중개사가 이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 아파트는 금방 나갑니다. 이 아파트는 이래서 이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 금액이 이 정도로 비쌉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축제와 행사에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관계자분이 이런 김용빈 가수의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극찬 평가입니까? 그런데 이 김용빈 가수가 심지어 최근에 미스터트롯 3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고 브랜드 평판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순위 결과까지 눈에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긴 몰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이 탑6 멤버들 항상 1등은 많은 금액을 받아왔습니다만 임영웅 가수 정도의 기록을 당장에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탁, 장민호, 송가인, 이찬원, 정동원, 장윤정 이들의 기록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는 어떨까요? 저는 충분히 김용빈 가수가 이 금액대의 행사 비용이 나오고는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최소 3천만 원대 금액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김용빈 가수 빨리 행사 뛰어서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냐. 물론 행사를 뛸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스터트롯에서 우승을 하면서 최근 이 김용빈 가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계약을 이 미스터트롯 그러니까 TV조선에 연관되어 있는 회사와 계약을 했잖아요. 김용빈 가수뿐만이 아니라 탑6 멤버들이 전부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정과 여러 가지 방송 스케줄 때문에 행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마음껏 하진 못하겠죠. 장윤정 마스터가 한때 하루에 행사 비용으로만 수억 원을 벌어들인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던 걸 기억을 해본다면 김용빈 가수라고 그게 불가능할까요? 지금 역대 미스터트롯 시즌의 우승자들 중에서 김용빈 가수가 임영웅 가수 다음으로 큰 관심과 TV조선 자체에서도 팍팍 밀어주는 푸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모르긴 몰라도 행사 일정에서만큼은 아마 김용빈 가수가 압도적인 기록을 달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천문학적인 몸값을 앞으로 더 달성해낼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김용빈 가수가 대활약한 이번 미스터트롯 3의 토크 콘서트 비긴즈 할머니 유언의 경연에 참가했다 라고 속마음을 밝혔던 이 김용빈 가수가 지금 뭐 광고계의 러브콜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대활약을 한 덕분인지 최고 시청률 9.3%까지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 탑7 비긴즈 1회차가 전국 기준 8.3%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전 채널 목요일 예능 1위에 해당하는 시청률 지표를 획득하면서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9.3%대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김용빈 가수의 활약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었다. 자,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미스터트롯이 한창 경연 중일 때 시청률과 화제성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 비긴즈 토크 콘서트가 대활약을 하면서 최고 시청률 9%대까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기사를 보면 신드롬을 일으킨 미스터트롯 시즌 1에
이 탑7 멤버들에 대한 활약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 당시 때 보면 미스터 트롯 1에서 탄생한 스타들의 화제성이 매서웠다.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의 인기는 상상 초월이었다. 광고계에 러브콜이 쏟아지면서 화장품, 자동차, 정수기, 건강식품 등 엄청난 모델로 활동을 했다. 본업도 큰 사랑을 받았다. 우승 특전곡 이제 나만 믿어요가 약 9개월 만에 다운로드 부분에서 초대박 기록을 내기도 했죠. 1억 이상의 스트리밍 수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등을 한 임영웅 가수만이 아니라 나머지 탑7 멤버들 모두가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활약하고 있는 이 미스터 트롯 시즌3의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시즌2 때보다 더 왕성한 활약과 팬덤의 결속력, 팬덤의 확장 속도가 남다르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최전선에 서 있는 김용빈 가수가 시즌1에 임영웅 가수에게 바톤을 이어받아 정통 트롯계의 1등자로서 이제 똑같이 광고계의 러브콜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용빈 가수를 미스터 트롯에서도 대놓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콘서트 때도 김용빈 가수를 특출나게 우대를 해주는 모습들이 간간히 보였죠. 거기에 김용빈 가수의 팬덤의 규모가 점점 날이 빠르게 확장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광고주 입장에서라면 김용빈 가수에게 광고 맡기면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막대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탄탄하면서도 충성도 높은 김용빈 가수의 팬덤을 보면서 이 광고주들이 지금 러브콜이 쏟아지기 직전이다. 앞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 3 비긴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청률적인 부분만 놓고 봐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성공적이다. 지금 보면 김용빈부터 박지후까지 한겨울에 동해에 입수했다. 우리는 하나다. 굉장히 추운 날씨에 촬영됐었던 방송편이지만 그럼에도 바다에 입수를 하면서 절치부심한 모습을 보여주죠. 굉장히 추워서 패딩까지 꽁꽁 입고 나왔었던 이 탑7 멤버들인데 아마 팬분들 사이에서는 아이고 안쓰럽다 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또 이게 사나이들의 어떤 그런 절치부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스터 트롯 화이팅이다 바다로 막 달려가는 모습들, 김용빈 가수는 최혁진 가수가 막 들쳐고 가는 모습들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깊이는 안 들어가고 무릎 깊이까지만 가서 디도로 앉아 파도를 맞겠다라고 했는데 해병대 출신의 천록담이 리드로 입수 준비를 마치자 우리는 하나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어했던 김용빈, 정말 뼈가 잘리는 느낌이었다라고 했는데 자, 왜 김용빈 가수가 이토록 특히 힘들어했느냐? 제가 볼 땐 모르긴 몰라도 김용빈 가수가 이 중에서 제일 말랐을 겁니다. 키가 큰데 몸에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용빈 가수가 유독 추위를 좀 많이 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또 어렸을 때 굉장히 유약했기 때문에 키가 훌쩍 커버렸지만 여전히 추위가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변에 함께하는 탑7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훈훈하게 이겨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밌는 비하인드가 막 다 드러나기 시작했죠. 토크 콘서트답게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긴즈, 김용빈 논란에 경쟁 상대가 없다 라는 이 발언, 알고 보니까 머리가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 그 잡채였다 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오해를 푸셨을 것 같아요. 다른 탑7 멤버 팬들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가니까는 아주 그냥 머리가 멍해졌을 뿐이다. 그러면서 본인 외에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이 비하인드 참 재밌었죠.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진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냐? 라는 반응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었던 경쟁 상대가 없다라는 이 발언.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고 질문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했고 머리가 백지가 됐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김용빈 가수가 결국 나중에 1등 진에 등극이 됐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봤던 바로 그 장면. 1등이 됐음에도 김용빈 가수가 뭔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고, 또 손비나 가수가 이렇게 고향 하동에 금이 환영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마을은 대잔치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금이 환영한 것 같아 너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인산인해가 돼서 이렇게 사랑받는, 그러니까 손비나 가수도 참 대단한 가수죠. 김용빈 가수가 없었다면 무조건 미스터트롯 1등 진에 등극했을 겁니다. 이런 가수와 정면 승부를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마스터의 편파 점수에도 1등을 한 것이 김용빈 가수다. 반대로 이 김용빈 가수라는 엄청난 대항마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손비나 가수 역시 완벽하게 1등을 차지했을 성적이다. 하지만 손비나 가수는요, 자신의 2등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평소에도 김용빈 가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무나 큰 선배님이다. 존중하는 의미로 받들고 싶어 내가 안고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두 사람의 1대1 무대에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이 김용빈 가수와의 승부에서 2등을 한 것만으로도 손비나 가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이 손비나 가수 팬분들 중에서 김용빈 가수에 대해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내려놓고 빛나는 2등 아니겠습니까? 1등 못지않은 2등이기 때문에 다 같이 좀 함께 기뻐해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1등을 차지한 김용빈 가수가 이러한 말을 했죠. 우승 상금으로 받은 3억을 전액 고모에게 전달을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번에 아무래도 뭐 노래도 부르고 토크도 하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탑7 멤버들이 찍었던 저런 에피소드와 나아가서는 속마음을 고백하는 이 토크 콘서트가 많은 분들에게 좀 진심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생방송을 보시던 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니까 실시간 채팅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뭔가 대스타이지만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굉장히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더 큰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특히 김용빈 가수의 이 발언은 많은 팬분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껏 뒷바라지를 해준 고모를 위해 무려 1억도 아니고요, 2억도 아니고요, 3억 원입니다. 3억 원. 평생에 3억 모으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3억을 고모를 위해서 다 사용할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전부 드릴 거다라는 말에 고모분이 막 눈물 짓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이거 정말 효자 중에 효자 아닙니까? 아마 할머님이 생전에 함께 하시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할머님께 그리고 고모님께 이 금액을 나눠서 다 전달을 저는 드렸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예상이 좀 됐습니다. 그만큼 김용빈 가수가 얼마나 자신을 키워준 이 고모님과 할머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 그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용빈,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결국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의 소원으로 경연에 도전할 수 있었다. 알다시피 이 어린 나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클 법도 한데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것은 마치 손비나 가수와도 굉장히 좀 유사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손비나 가수도 김용빈 가수처럼 부모님이 이혼을 했지만 할머님과 함께 자라면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또 용빈이고 같은 트롯 가수지 않습니까? 나이도 동갑이고. 그러니 아마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자, 이런 가운데 김용빈 가수의 이 속마음,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또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구의 고모에게 전화를 건 김용빈 가수는 아낌없는 축하 인사를 당시에 비하인드 영상에서 볼 수가 있었죠. 나도 믿기지 않는다. 아직도 꿈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김용빈 가수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이 결국 헤어지셔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다. 엄마이자 친구 같은 분이다.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신 분이다. 할머니가 해주신 것에 비해 성공을 하여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힘든 것을 말할 수가 없었다라며 생활고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 그 아픔들을 혼자 풀었다고 해요. 결국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게 되었고 우울증도 오게 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이 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오랜 시간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었던 이 힘듦마저도 극복하며 미스터트롯에 나와 1등을 하게 된 건 바로 할머님 때문이었죠. 할머니의 바람대로 다시금 노래에 도전을 하며 오디션을 통해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경연은 절대 안 하려 했지만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것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도전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족의 부재로 외로웠던 결승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할머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이 결승전 때 다들 뭐 부모님도 모셔오고 했잖아요. 근데 김용빈 가수는 제가 알기론 할머님도 세상을 떠나셔서 그 당시 때 고모님이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외로운 결승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미팅 당시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1등, 진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이 트로피를 받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꿈만 같았던 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한 명이 바로 할머님이었다라고 속마음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김성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자리에 미스터트롯 탑10과 마스터들이 모였다. 장윤정 마스터는 이 자리에서 오해와 미움을 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경연이 끝난 후 훅 꺼져 들어간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우리도 그렇지만 시청자들은 오죽했겠냐. 이경규 마스터는 경연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 라는 말까지 당시에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할머니를 여인 지 3개월이 된 시점에서 김용빈 가수의 노래가 시작이 되었고, 생방송 다음날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김용빈 가수가 내가 1위 하는 것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할머니가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뭉클함을 자아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박지후 씨 또한 눈물을 흘렸죠. 아무래도 이 박지후 씨도 어찌 보면 부모님이 또 자신을 다 떠난 상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빈 가수의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탑7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 손비나 가수, 김용빈 가수, 박지후 가수, 최재명 가수, 뭐 이 멤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비슷한 가정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자랐고 외롭게 자랐어요. 정말 힘들고 외로웠던 무명의 가수들이 이번 시즌3에서 정말 똘똘 뭉치면서 대활약을 하고 있으니 이거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빛나야 하는, 또 빛났으면 하는 가수들이 빛나기 시작한 거죠. 할머님에 대한 마음으로 도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김용빈 가수가 이번 미스터트롯의 1등 진의 자리에 등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머님을 위해 내 무대 옆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부른 노래가 바로 사랑은 생명의 꽃 무대 아니었습니까? 감동적이었죠.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 보시면서 감동과 감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감동과 감격을 가져온 미스터트롯 3 비긴즈 시청률이 어떨까요?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이 OTT 서비스의 시청자 점유율을 놓고 보면 우리가 시청률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미스터트롯 3의 최종 시청률을 이 티빙과 OTT의 시청자 점유율로서 예상을 하였고 다 맞췄지 않습니까? 이번 미스터트롯 3 탑7 비긴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보면은 23.4%라는 시청자 점유율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동시간대 예능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미스터트롯 3 탑7 비긴즈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가장 시청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시청률 수치가 숫자로 표현되는 건 시청자 점유율밖에 없겠지만 확실한 건 동시간대에 방영한 예능방송 중에서 이 미스터트롯 3 비긴즈가 가장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과거에 미스터트롯 2 때 토크 콘서트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당시 때 시청률이 있어요. 이때도 2회차로 나오고 종영이 됐거든요. 갈라쇼 같은 겁니다. 9.9%와 8.5%의 시청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미스터트롯 2의 전체 시즌의 시청률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즌 3지만 갈라쇼나 이번 미스터트롯 토크 콘서트만큼은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보여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